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에 경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로 한두 번 유찰된 아파트 중에 시세보다 싸게 느껴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뭐 50대 1, 80대 1 이렇게 넘어가는 아파트 경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우려하는 것은 낙찰을 위한 낙찰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러한 가운데 가격보다도 일단 선제적으로 권리 분석을 또 잘 해야만 한다. 사실상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은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서울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또는 뭐 경기, 인천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를 만약에 제가 입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한 100건 정도에서 글쎄요 한 5건 이하 정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95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아파트들이다. 그만큼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0건 중에 5건 이하, 그 중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경매에서 사실상 권리 분석은 이게 다다. 그러나 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낙찰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케이스를 오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물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임장해보고 스스로 권리 분석해보고, 그래서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의 자생력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의 권리 분석 꼭 잘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부로 낙찰받으면 안 돼. 세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찰 시 권리 분석은 사실상 이게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경매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것은 선순위 임차인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선순위 임차인은 뭘까? 선순위 임차인. 우리가 이제 선순위라고 하는 개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다.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사실 뭐 나중에 제가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에서 뭐 권리 분석을 또 할 시간도 있겠고, 아마 우리 경매 탈탈탈이나 또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과거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등기. 통상 이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날짜가 4월 5일, 뭐 5월 5일,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 경매 등기는 9월 5일 날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중요한 것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춘 임차인. 가령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대항력은 여러분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그러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여기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예, 또는 그 뒤로. 그러면 대항력은 4월 5일, 4월 5일이니까 4월 6일 0시. 그러면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죠? 그러면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끔은 요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를테면 점유 4월 4일, 전입신고 4월 4일 이전에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어떤 문제 생길까? 선순위 임차인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만약에 못 받았다. 다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라도 못 받았다. 이것은 플러스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합니다. 낙찰자가
추가로 낙찰 대금 엔드로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는 거고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임차인인가, 보증금은 얼마인가 그런 것을 꼭 확인하고 입찰해야 되지.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요걸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입찰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원칙적으로 알아두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의 핵심은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법원이 작성한 공적인 서류를 보고 판단하면 거의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매각기일 일주일 안에 남았을 때부터 볼 수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 가장 중요하다. 오늘 물건 3개 중에 또 케이스 3개 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를 한번 잘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선순위 임차인 3가지의 케이스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성북구의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건을 소개하기보다는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북구 장이동의 아파트인데 34평형의 아파트예요. 근데 감정가는 10억 5천. 근데 3번 유찰돼서 5억 3,760만 원. 굉장히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한 아파트가 사실 3번 정도 이상 유찰됐다고 한다면 권리상의 문제 또는 물건상의 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까? 이유는 뭘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론 뭐 연도, 층,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중에 가장 빨리 등기된 것. 그래서 근저당권이 지금 가장 먼저 등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우리가 통상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인데 사실 우리가 제3자한테 언급되는 날짜가 전입신고다 보니까 사실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긴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2019년 11월 29일. 그러면 대항력은 2019년 11월 30일 0시에 생긴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르다.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안 하거나 혹시라도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배당 요구, 배당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이번에 6억에 낙찰받는다. 자, 추가로 선순위 임차인이죠?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못 받은 보증금 4억 7,250만 원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6억에 낙찰받으면 실제로 낙찰받은 것은 10억 7,250만 원. 사실상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케이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매각물건 명세서 앞서서 위치는 여기 있구나. 6호선 돌고지역. 도보로만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뒤에 기본적으로 이제 녹지 비율 좋고요. 광운대 더블 역세권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죠.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잘 모른다 하더라도 법원이 가르쳐줘요. 매각 물건 명세서의 두 번째 칸의 중간 최선순위 설정. 이게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야라고 법원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빠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권모 씨의 보증금이 4억 7,250만 원이에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낙찰자가 이 사람은 추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왜? 선순위 임차인인 거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의 전입신고가 2019가 아니고 만약에 2021년 3월 4일이다. 그러면은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하면 그냥 배당 한 푼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후순위는 인수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였고 커멘트가 잠깐 그래도 있네요.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 있음. 조심해라.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알겠죠? 여러분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입니다. 권리 분석을 위주로 평창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가 5억 6,200인데 최저가가 엄청 유찰됐네요. 3,800만 원. 사실 물건상의 하자 없고 권리상의 하자 없다면 무조건 낙찰받아야죠, 여러분. 10분의 1 토막이 더 난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 정도 떨어졌다면 반드시 뭔가가 문제가 있다. 뭐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났거나, 사실 집에 불이 났어도 요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뭔가 떠안을 게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한번 해 보기도 하는 것이면서, 자, 이 아파트는 5억 6,200부터 시작해서 유찰이 엄청 됐어요. 거의 한 10번 된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최저가는 3,862만 원. 근데 여러분 옆에 잘 봅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김모 씨 2018년 11월 1일. 요거보다 전입 신고가 빠르죠.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도 빨라요. 근데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적법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보증금 얼마예요? 5억.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물론 이제 경매 비용을 감안해야 됩니다만 4천만 원 낙찰받았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못 받은 게 얼마예요? 4억 6천. 누가 책임진다? 낙찰자. 내가 만약에 이번에 1억에 낙찰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1억 배당 받아요? 얼마 못 받았어요? 4억. 그러면 실제로 얼마? 예, 5억.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에 받으나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4천에 받으나 똑같다. 5억에 받으면 5억에 다 배당받고 내가 떠안을 게 없는데 4천에 받으면 4억 6천을 떠안아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3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추가로 2억을 떠안는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한 거니까 아마도 느낌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23년도 2월 달에 감정가 5억 6,200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실제로 시세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충 한 극단적으로 그냥 여러분 한 4억 5천.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낙찰을 받을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시세가 4억 5천인데 어쨌거나 이것은 내가 얼마에 받으나 5억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치는 평창동 서울예고의 맞은편에 있네요. 위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권리 분석 고민해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11월 1일 근저당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모 씨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아마 주택 임차권 등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요거보다 전입 신고가 빠르다. 예, 선순위 임차인. 여기서 이제 보증금은 원래 이제 5억인데 임차인이 1억 4,800.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전에 먼저 보증을 했었나 봐요. 3억 5,100. 아무튼 이 금액은 어쨌거나 5억이라고 하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억 원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은 부분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 앞서서 이 등기부의 주택 임차권, 아까 이제 경매 등기 전에 주택 임차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배당 요구를 한 것과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보증금이 토탈 5억 원인데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 5억 원까지는 나머지를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고란에는 위반 건축물 등재 사실이 있으니 요거 아마 요 아파트가 위반 건축물 등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건축물 대장 보시면 아마 무단 증축, 뭐 판넬 부분이 있었나 봐요. 한 3평 정도? 예, 그거는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것은 또 관할, 구청에 가서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배당에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 즉 낙찰자가 잔액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 32평형. 감정가는 9억 9천인데 두 번 떨어져서 6억 3,360만 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입신고가 2017년 7월 24일.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가 제일 빠르죠. 2018년 1월 30일. 요거보다 전입신고 빠르다.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행관이 현황조사 갔을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러 갔을 때 못 만났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임차인일까? 보증금은 얼마일까? 제3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또는 소유자가 알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이 커멘트를 하지 않는다면
제3자는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또 임차인이 나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함부로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요. 예. 근데 내가 이번에 싸다고 해서 6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 4억에 살고 있대. 그럼 나는 4억, 10억 5천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 사람을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입찰은 포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날짜보다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자. 소유자 빼고 그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위치는 1호선 녹천역에서 뭐 도보로 2, 3분 거리, 녹지 비율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맞은편이 이제 중랑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18년 1월 30일 압류. 근데 요거보다 전입신고 빨라. 그런데 전입신고 돼 있는데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미상. 왜? 이 사람이 법원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의 보증금을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꼭 확인해야 돼요. 보증금도 확인해야 되고 또는 뭐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입찰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확인하고 컨디션을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컨디션 확인을 못한다면 입찰은 포기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권리 분석 문제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 케이스 얘기했죠? 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 한번 제대로 강의 듣고 싶다면 4월 27일부터 하는 제1기 경공매 소액실전반 개강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론과 임장 그리고 1년 동안 4월 24일부터 또 1년 동안 함께 이런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자세한 강의 공지 또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우리가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냐 없냐, 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냐 안 했냐, 못 받은 금액이 얼마냐, 내가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매각 물건 명세서 또는 현장 가서 체크하는데 체크가 다 됐다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제 그것을 감안하고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은 확정일자도 빨리 받고 배당 요구도 해서 웬만하면 배당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늘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 그럼 보증금 떠안는다. 배당 요구를 했지만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럼 어쨌거나 그 보증금 못 받은 금액은 떠안는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꼭 체크해야 된다. 체크 못하면 입찰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물건을 할 필요 없어요. 쉬운 물건 중에서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손품, 발품을 잘 팔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해보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